넷마블 잠깐 보겠습니다. 넷마블 요거 질문을 하시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황 대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리잖아요.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건데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을 그 자체를 인정해보자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죠. 그죠? 특히 이렇게 대추세가 올라왔던 자리가 이제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흐름 하나하나가 즉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흐름을 이어가다가 자연스럽게 깨지면서 그죠? 여기 이제 올라오면서 저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 하나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졌다는 거죠. 예. 어쨌든 계속. 그러면 단기적 흐름이든 지지하장에서 여기서 이 라인만 해도 지지였던 자리가 저항을 맞고 또 저항을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흐름이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뭐 이게 이제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논할 거 없이 흐름대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 저점도 이탈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항상 보면요.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형성이 되면 저점도 낮춰가는 형성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이런 흐름을 채널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채널 흐름. 그래서 넷마블은 이제 이걸 이탈했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를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반등을 했고 떨어질 때 황 대표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이게 바로 언더슈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올라와도 이 축이 이제 지지 라인처럼 형성이 됐지만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즉 가격대를 봤을 때는 82,000원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흐름대로 간다고 하면 한 번 더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저 포개대로 본다면 이렇게 되면서 파동의 범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매매할 때 처음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을 결정해 버려야지 진행이 이미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렇게 손을 쓰려고 하면 늦죠. 그래서 정의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오른다, 내린다. 근데 오르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했다, 이탈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점이 낮아지면 그 말을 정말 많이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고점이 낮아지면 흐름이 하방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반면에 저점이 높아지는 과정을 우리는 상승 흐름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상승 흐름일 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락이 진행이 되면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점 매수보다는 흐름에 충실한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넷마블 일단 이렇고요.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흐름 자체가 완전히 이탈해 버렸죠. 근데 이게 시그널은 이미 이니어 라인 안쪽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도 이미 시그널은 계속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죠? 멀리서 봐도 더군다나 여기 10만 원대에서는 그 전에 저항을 받았고 올랐다 눌림을 주고 이 흐름을 가르면서 강력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라인을 타보려고 한동안 애썼어요. 그죠? 근데 깨지고 반등하면서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와 있죠. 그럼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죠. 다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반등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면 이런 라인 하나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6만 원대까지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기술적 반등은 이쯤 가면 일어날 수 있겠는데 이게 만약 이렇게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워낙 흐름 자체가 저항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이걸 살리려면 결국에는 10만 원은 넘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기 전까지는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채널 반등에 기본적으로 어떤 반등이죠? 그냥 파동 반등이라고 얘기해야지 실질적으로 돈의 무게감을 위로 제끼는 모습은 안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런 모습의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은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늦어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손절하라 말아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 단 한 가지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물을 타더라도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규칙을 하나 봐보자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최종 여기까지는 열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예, 부득이하게. 예, 그러는 동안, 얘가 만약에 이 라인을 지금 타고 오잖아요. 그죠? 이 라인을. 그래서 이쪽으로 붙어준다. 그러면 여기가 기점이 될 건데, 일단 와준다기만 하면, 비중을 좀 줄여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이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 반등만 해주더라도 이거는 뭐 큰 거죠, 오히려. 예, 근데 우리가요, 매매할 때 그래서 제가 항상 고점이 낮아질 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바꿔놓고 저점 목표를 바꾸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이런 흐름에서는 여기는 지지해 놓고 여기서는 한번 했다 하더라도 이탈할 때 이런 건 대응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입장이라면 만약에 붙어주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이제 손을 못 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봐야 될 겁니다. 여기를. 예, 적어도 이 라인을 보면 6만 원대. 그러면 7만 원에서 이만큼 더 빠진다는 얘기냐?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모르지만 지나가는 길보다는 규칙이 있는 어떤 자리를 보는 게 낫다라는 거죠. 보더라도. 그래서 여기 기준을 잡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찜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